결혼 상대를 고를 때 가장 중요한 조건은 무엇일까요? 사랑, 성격, 외모, 재산, 집안 등등 개인에 따라 다양한 조건이 있겠지만 저번 편에서 만났던 술과 도박을 사랑한 망나니 잭 바이런에게 가장 중요한 조건은 돈이었습니다. 자기가 술 먹고 도박하며 펑펑 써도 줄지 않을 재산을 가진 여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같은 남자랑 결혼할 만큼 조금 부족한 면이 있어야 했습니다. 그게 외모든 집안이든 간에 말이죠. 전국 신문에 대문짝만하게 실릴 정도로 후작 부인과 대차게 불륜을 저지르고 얼마 전 아내를 잃고도 곧장 도박을 하러 다니는 잭을 결혼할 만큼 좋아해줄 그런 여자가 과연 있을까요? 잭에겐 다행스럽게도 모든 걸 다 잃어도 그는 여전히 잘생기고 재치 있는 매력적인 남자였고 그런 잭에게 홀리는 여자가 없진 않았습니다. 그렇게 잭은 자기 입맛에 딱 들어맞는 신부감을 찾았으니 바로 스코틀랜드 왕실의 후손인 캐서린 고든이었습니다. 가이츠의 캐서린 고든은 잭이 찾던 완벽한 여자였습니다. 잭을 만나기 3년 전에 부모님을 잃은 캐서린은 아버지로부터 꽤 많은 재산을 물려받았습니다. 거의 3만 파운드의 현금과 연어 9건도 갖고 있고 가진 땅도 많았고 심지어 성도 한 채 갖고 있었죠. 스코틀랜드 왕가와 아주 가까운 후손은 아니긴 했지만 그래도 왕실 후손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의 핏줄이기까지 했습니다. 게다가 캐서린은 딱히 많은 교육을 받지도 않았으며 평생 스코틀랜드의 지방에서 가족들과 살았기에 세상에 대해 아는 것도 없었죠. 더군다나 캐서린은 평범한 외모에 체격이 크고 조금 뒤뚱거리면서 걸었기 때문에 자기 나이보다 훨씬 나이가 많아 보였다고 합니다. 평생 스코틀랜드에서 벗어난 적 없었던 캐서린이 삼촌의 초대로 영국의 온천 도시인 바스에 온 건 1785년의 일이었습니다. 이는 당시 10년도 안 되는 사이에 온 가족을 모두 잃어버린 캐서린을 위한 삼촌과 숙모의 배려였습니다. 1777년에 여동생의 죽음을 시작으로 1779년 아버지가 죽고 1780년 막내 여동생이 죽고 1782년에 어머니까지 죽어 캐서린은 온 가족을 잃고 비극 속에 괴로워하고 있었거든요. 그렇게 우울해하는 캐서린을 위해 삼촌 부부는 한 번도 화려한 사교계를 경험해 본 적 없는 캐서린에게 잠깐 힐링 여행을 시켜줄 생각이었습니다. 온천도 경험해보고 관광지도 가보고 기념품도 사고 숙모가 보호자로 갈 수 있는 연애에 참석하면 미혼 남자들과 설레는 대화도 주고받는 등의 평범한 아가씨가 겪을 법한 일들을 체험해보란 배려였죠. 비싼 보석을 걸치고 고급스러운 드레스를 입은 캐서린 고든의 등장에 언론은 부유한 상속인의 등장이라며 캐서린의 재산에 대해 아주 열심히 떠들어댔습니다. 신문에 보다 눈이 번쩍 뜨인 잭은 곧바로 캐서린에게 달려가 그녀를 유혹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정한 말투와 잘생긴 얼굴, 완벽한 매너와 아름다운 춤 실력 등을 퍼부어대니 캐서린은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잭에게 순식간에 빠져들었습니다. 캐서린은 온 힘을 다해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말리는 삼촌과 숙모를 뿌리치고는 바스에 온 지 몇 달도 채 되지 않은 1785년 5월 13일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잭에게는 그야말로 승리의 순간이었습니다. 이 무렵 잭의 부모님은 잭 때문에 재산을 꽤나 날린 탓에 살던 집도 팔고 더 안 좋은 동네로 이사가야 해서 아주 화가 잔뜩 나 있었거든요. 심지어 살던 집은 미국 대사이자 훗날 미국의 제2대 대통령이 되는 존 애덤스가 미국 대사관으로 쓰게 되었으니 평생 영국 군인으로 살았던 존 바이런의 혈압이 치솟는 일이었습니다. 결국 아들이 결혼한 지 2달 만이었던 7월, 아버지는 화를 참지 못하고 맨날 빚쟁이에게 쫓기는 아들을 호적에서 파버렸습니다. 잭은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빠 돈 필요 없어. 우리 자기가 돈 더 많아 싶었을지도요. 하지만 세상은 그의 생각대로 흘러가지 않았습니다. 우선 딸의 선택을 신뢰하지 않았던 어찌 보면 아주 현명했던 부모님 덕분에 잭이 순식간에 모든 재산을 꿀꺽 할 수는 없었습니다. 일단 그는 캐서린의 아버지가 죽기 전 남긴 조건대로 고든 성을 따라야 했죠. 그러면서도 바이런 가문의 명성을 포기할 수는 없었으므로 자신을 잭 바이런 고든이라고 소개하고는 했습니다. 캐서린의 계좌에서 많은 양의 현금을 한 번에 뽑는 건 막혀 있었기 때문에 당장 잭이 할 수 있는 거라곤 자기가 누구랑 결혼했는지 자랑하며 그거에 넘어간 사람들한테 돈을 더 빌리는 것뿐이었습니다. 잭은 얼마 지나지 않아 아빠나 아빠가 거래하는 은행에서도 돈을 빌려보려고 했지만 호적에서 파였던 소식이 너무나 파다하게 퍼져 있었기 때문에 실패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치를 줄이거나 도박을 끊을 생각은 전혀 없는 잭 때문에 캐서린이 지참금으로 가져온 3,000파운드는 순식간에 탕진됐고, 캐서린의 영지에 있는 가이트 성을 담보로 빌린 8,000파운드 역시 눈 깜짝할 사이에 사라졌습니다. 계좌에 있는 현금을 꺼내 썼어도 줄줄 새는 잭의 주머니가 막혔을 것 같진 않지만, 아무튼 현금이 막힌 상황에서 캐서린은 농장도 팔고 어장도 팔고 주식도 팔았습니다. 이 모든 걸 팔아 나온 돈은 전부 잭의 사치와 그의 빚을 갚는 데 쓰였죠. 이미 너무 한심하죠? 그러니 이 신혼부부가 스코틀랜드에 있는 고든 가문의 영지에 도착했을 때 영지민들은 잭을 아주 우습게 생각했습니다. 아가씨가 영국에 놀러 가더니 거기서 겉멋만 잔뜩 든 쓸데없는 놈을 데려왔다 생각했죠. 뭐 틀린 말도 아니었고요. 당시 캐서린의 남편 선택을 비꼬는 노래까지 돌기도 했습니다. 캐서린은 시작부터 불행한 결혼 생활에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1년 뒤 두 사람은 영국으로 돌아갔죠. 잭의 아버지가 세상을 떠났기 때문이었는데요. 잭은 아버지가 죽기 전에 자신을 용서하지 않았을까, 용서했다면 돈을 좀 남겨주지 않았을까, 특히 내가 장남이니까 재산을 다 남겼을지도 하는 김칫국을 잔뜩 마시며 돌아갔지만 그에게 남겨진 유산이라곤 겨우 500파운드밖에 없었습니다. 잭에게는 숨만 쉬어도 날아가는 돈이었죠. 참고로 캐서린과 결혼 후 약 18개월 동안 잭이 쓴 돈은 8,690파운드로 오늘날 대략 12억 4천만 원에 달했습니다. 결국 결혼한 지 1년여 만에 잭은 캐서린이 받은 유산 중 가장 상징적인 곳이자 16세기의 제2대 영주였던 조지 고든이 지은 뒤로 고든 가문에 대대로 내려온 200년 된 가이트 성을 팔아 치워버리기로 합니다. 그나마 다행스럽게도 구매자는 캐서린의 먼 친척이자 같은 고든 집안 사람인 조지 고든 제3대 에버딘 백작이었습니다. 그는 가이트 성을 17,850파운드에 구매했죠. 어마어마한 금액이었지만 캐서린의 친척이 쓴 기록에 따르면 고작 4,222파운드를 제외한 나머지 돈은 전부 잭 바이런에게서 받아낼 돈이 있던 사람들이 나눠 가졌다고 해요. 1787년 4월 캐서린은 임신을 했고 잭은 빚 독촉을 피해 영국 전역을 도망다니며 살았습니다. 그러다 돈이 떨어지면 아내를 찾아와 돈을 달라고 졸라댔죠. 7월에 캐서린은 영지에서 받은 1,000파운드 중 700파운드를 내어주었고 잭은 프랑스 파리로 떠났습니다. 이 시기의 700파운드는 오늘날 돈으로 약 8,800만 원 정도의 가치를 가진 돈입니다. 그 많은 돈을 잭은 고작 2달 만에 탕진하다 못해 빚을 추가한 뒤 만삭의 아내에게 자기가 있는 곳으로 오라고 시켰습니다. 올 때 전 부인과의 사이에서 낳은 딸 어거스타도 데려오라고 덧붙였죠. 오라는 이유는 보고 싶어서였습니다. 돈이 보고 싶어서. 남편한테 돈만 뺏긴 캐서린은 다시 어거스타를 데리고 영국으로 돌아와 아이를 할머니에게 넘겨주고는 출산을 준비했습니다. 이제 캐서린은 결혼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가난해졌고 그래서 출산할 때에도 좋은 산파나 의사를 부를 수가 없었습니다. 1788년 1월 22일 그렇게 캐서린은 향수가게 2층에 있는 손님을 초대할 수도 없는 작은 집에서 남편도 없이 혼자 아이를 낳았습니다. 훗날 영국의 대표적인 시인 중 하나로 그 이름을 날리게 되는 조지 고든 바이런경의 탄생이었죠. 이후 그의 삶처럼 그의 탄생 역시 놀라움으로 가득했습니다. 경험이 많지 않아 싼값에 불러올 수 있었던 산파와 조수는 난상 끝에 오른발이 꺾인 채로 태어난 신생아를 보고 너무 놀라 우왕좌왕했고 허둥지둥 불려온 외과의는 이 애는 보조기구가 없으면 제대로 못 걸을 거라고 단언했죠. 두 번째 놀라운 사건으로는 아기가 양막에 쌓인 채 태어난 것이었습니다. 정말 드물게 일어나는 일이기에 이렇게 태어나는 아기는 운이 좋으며 위대한 자가 될 운명을 타고났다고 보고는 했죠. 아기가 훗날 어떤 사람이 됐는지를 생각하면 맞는 말이었네요. 참고로 그렇게 나온 양막은 산파 보조였던 밀스 부인이 챙겨두었다가 캐서린의 변호사에게 팔았습니다. 변호사는 해군인 형이 안전하길 바라며 부적으로 쓰려고 사간 거였지만 고작 2년 뒤에 형은 바다에서 실종되고 말았죠. 잭은 빚쟁이들에게 잡히거나 빚 때문에 체포될까 두려워 아이가 태어나는 순간에도 5주 뒤 아이의 세례식에도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아이가 있다고 해서 부부 사이가 좋아질 리는 없었고 되레 아이가 있기 때문에 캐서린은 잭의 행태에 더욱더 분노하기 시작했죠. 그런 사이 잭은 이라며 원래는 이 영상에서 잭의 마지막에 대한 이야기까지 전부 하려고 했는데요. 생각보다 내용이 길어져서 그건 다음 영상에서 이야기하도록 할게요. 간단하게 줄여버릴 수도 있지만 그러기에는 잭의 흥청망청 인생만큼이나 그의 죽음에 이르기까지의 이야기도 아주 흥미롭거든요.
빚더미에 앉아서도 값비싼 마찰을 주문하는 뻔뻔함부터 자기 인생의 진정한 사랑이었다는 누나와의 근친에 이르기까지 한 사람이 이렇게까지 인생을 막장으로도 살 수 있나 싶을 정도이니 제게 마지막은 다음 영상에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해요. 이번 영상도 흥미롭게 보셨나요?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이야기로 만나요.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